자, 어제 세상 참 보기 드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오수의 대검 총장실 앞에 대검 출입 기자단이 지금 몰려갔습니다. 8층에 검찰총장방이 있는데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출입 기자 10여 명이 거기에 몰려갔다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18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검찰총장 앞에 가서 나와라 일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출입 기자들이 김오수가 검찰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포렌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으로 쓰는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 즉 디지털 증거를 추출한 데 대해서 기자들이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김오수한테 어제 몰려간 겁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고발 사주 그리고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감찰 조사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서인선 현 대변인한테 이미 제출받아가서 포렌식을 했어요. 이 휴대전화는 대대로 후임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인계되는 폰으로 윤 총장이 있을 때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도 사용해서 아마 윤이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을 대검 대변인으로 시켜놓고 있을 때 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종의 지시들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전임 대변인들의 이 활동 사항을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이것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대변인이 전화기를 제출하면서 대검 감찰부에 전임 대변인들의 포렌식 조사 참관을 확인해 주라. 이렇게 현 대변인이 요구했는데도 묵살하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행태로 대검 감찰부가 가져간 폰을 다시 또 가져가는 하청 감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비리를 수사하는요. 그래서 대검 감찰부를 시켜서 현 대변인이 전임 대변인도 동의해야 줄 수 있다 했는데 그냥 가져가 버리고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하는 척하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가 총동원이 되어서 윤석열을 겨눈 감찰 수사가 12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요. 법무부는 조국 부부의 이 재산 관리인이었던 김경록이가 조국 수사팀, 즉 윤석열이가 시켜서 조국을 수사하던 그 당시 조국 수사팀으로부터 해유 압박을 받았다는 진정서까지 지금 내게 해서 대검 감찰부에 이첩을 했고 또 원전 수사도 여건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한 뒤에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수사도 결국 원전 경제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 사건도 일종의 이 고발 사주처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야권이나 여러 쪽하고. 그래서 원전 수사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또 조국의 조카가 운영했던 사모펀드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진정을 서울고검으로 이첩해서 그것도 또 감찰 중이고 김기현 시장 관련 제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했다라는 진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는 현재 고발 사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정 교사 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으로 윤석열을 입건했고 또 윤 부인과 그 주변에 대해서도 4건을 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코바 컨텐츠 전시 불법 협찬, 그리고 허위 경력 기재 김건희에 그리고 윤 후보와 친분이 있는 윤대진 검사장 형 윤우진의 비리 의혹 관련성 등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에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가족의 반부패 강력부 수사가 투입되어서 전방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중앙지검 등에서 자, 이렇게 대검 반부패 강력 수사부 가장 이 화력이 좋고 수사를 잘한다는 이 부서, 또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런 데서 다 달라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먼 건덕지를 찾아내기 위해 대변인들이 기자들하고 주고받던 그 폰을 확보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기자들한테 뭘 좀 문제 제기하라고 시킨 게 있나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 다수는 이 대검 대변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민감한 내용을 서로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런 대변인 공용 전화가 통째로 포렌식이 돼버리니까 기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 채널A 검언유착 있죠.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관계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을까봐 또 누명을 씌울까봐 기자들이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날 검찰총장의 구두 해명을 요구하면서 18명이 검찰총장 8층 방으로 찾아가서 나오라 했고 총장실 앞에 놓은 김오수가 휴대전화 압수를 총장이 사전 승인했느냐고 기자들이 물었고 김오수는 감찰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을 보고받는다고 답을 회피했고 기자가 감찰부장이 그러면 직접 설명하게 해라 요구했지만 김오수가 수용하지 않아 50분간 배치 상태가 이어졌고 김오수가 충북 진천 연수원에서 강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취재진에 막혀서 청사 출발이 늦어지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며 검찰 직원들이 나서서 방호원들이 나서서 기자들을 밀치고 물리적 충돌까지 방해하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청을 떠났다는 거예요. 김오수가 어제 공무방해다라는 말까지 기자들한테 하고 날 급박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오수가 한 말 중에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이런 식으로 강제력에 의해 급박을 받는다. 계속 방해할 것이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그 한동수 감찰부장은 밤늦게 절차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기자들과 대검 대변인 사이에 전화를 압수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취재 활동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의 검찰 대변인 기자들하고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걸 건덕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제 김오수는 검찰총장이 한동수 불러서 감찰을 해명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라고 했지만은 공수처 하청감찰 그리고 언론 취재 사찰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금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법률에 따라서 수사 및 감찰을 포함해 모든 검찰 활동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권한과 책임 있는 총장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기자들 앞에 했다. 총장 보고라는 개념에는 승인 제가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승인한 게 아니라면 보고는 왜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총장 승인 없이 감찰부장이 지 맘대로 하고 사후에 통보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누구를 지휘를 받는단 말이냐. 그래서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장이 장관 지휘를 받느냐고 반문했어요. 감찰부라는 것은 특수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무슨 드라마를 봐도 거기에 보면 검찰이나 경찰 내에 감찰부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같은 경찰을 조사하잖아요. 대검 감찰부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감찰부장은 총장 외에는 아무한테도 지휘를 받지 않고 오직 총장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자들이 한동수 감찰부장, 김덕곤 감찰 3과장을 불러 구두로 설명해라고 하는데도 감찰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내가 불러서 설명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검찰청 법에는 총장은 대검 사무와 감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감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찰부장은 감찰 담당 대검 검사일 뿐이고 총장의 일상적 지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라고 추잡하게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겁박을 하냐? 이런 대접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김호수를 빼내기 위해 대검 직원과 방어원들이 기자를 밀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대검 간부가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결국 먹물 기자단이 물러서기로 하자 김호수는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방해가 있어서 내가 늦었다고 진천의 연수원에 가서 전국 검사장에게 설명하겠다 이랬고, 일부 기자들은 남 탓하지 마라, 총장식이나 대해서 남 탓하냐는 이야기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제가 참 한마디를 하겠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호수나 정권의 개가 되어버린 검찰 간부나 검사들, 지금 온갖 탈법과 편법을 다 쓰고 있어요. 해야 될 대장동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야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온갖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이 사건을 바라보고 김호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아마 김호수는 총장을 물러나고 정권이 교체되면 제가 볼 때 사법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김호수와 김호수에게 충성을 바치며 문가리 정권과 이재명을 위해 저렇게 애를 쓰는 검찰 간부들은 이제 물러나서 그냥 여차하면 뭐 집에 가면 되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경찰의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의 이 신성한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국민들의 시각을 강제적으로 교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런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의 행포는 이게 이제 용납받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더라도 당신들은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처벌되고 저래도 처벌되니까 지금 하던 대로 쭉 문가리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이 깜빵 생활을 해야 될 거다. 내 분명히 이야기해요. 특히 선거 개입한 이런 공권력을 가진 기관, 뭐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 국세청 이런 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감사원도 포함돼요, 장난을 치다가는, 그리고 중앙행정부서들 지금 이재명이 뭐 선거 공약 만들어준다고 난리쳐서 벌써 공식화돼버린 그런 기관들, 이런 거요. 반드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공직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반한 선거에 개입한 공직자로서 사법 처리를 해서 햇볕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